안녕하세요.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소셜 연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배우자 연금, 미망인 연금에 대해 얘기해 보고 특히 부부 중 연금이 높은 배우자가 최대한 늦게 연금을 받는 것이 나중 배우자가 미망인이 되었을 때 연금 확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. 상담분 중 많은 분들이 본인 연금을 받기 전에 박쌤 동영상을 봤으면 좋았을 걸 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요. 그렇다면 이미 신청한 소셜 베네핏 그것을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. 오늘은 미국 소셜연금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차차! 혜택 신청, 우리 소셜연금 혜택 신청을 되돌리고 싶다!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연금은 혜택을 받기 시작한 나이로 한 번 선택하면 끝납니다. 배우자, 미망인 연금도 내가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로 딱 정해진다 말씀드렸습니다. 마찬가지로 배우자 연금도 본인과 배우자 연금 중에 많은 것을 타기 시작하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로 얼마의 퍼센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본인 것을 킵하고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내 거를 맥시멈으로 늘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는데요.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. 하지만 2015년에 바뀐 법 Deemed Filing Rule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파일링을 시작한 그때의 내 연금 혹은 배우자 연금의 레이시 딱 정해진다라는 수업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. 세어한 거에 보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보시다시피 만 62세에 본인 것을 타시면 본인 연금 full retirement age 67세보다는 70% 밖에 받을 수 없고 만약에 배우자 연금을 67 드시면 남편의 혹은 아내분의 연금의 반을 67세에 받을 수 있는 반면 62세에 받게 되시면 32.5%, 65세에 받으면 41.66%로 언제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 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받기 시작한 걸로 딱 봤더니 에게? 나는 32.5%밖에 못 받아. 내가 그걸 몰랐네.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재미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는 벌써 신청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한번 신청하면 끝이라던데. 그 말이 맞는데요.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. 이 소셜 시큐리티 이 베네핏은 정확하게 따지면 정부에서 금융 상품에 저축한다 혹은 인베스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말하자면 우리 세이빙스 어카운트 하는 돈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 넣는데 정부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개인 돈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금액을 텍스를 사실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른 것에 인베스트합니다. 예를 들어 스탁이 될 수도 있고 반드가 될 수도 있고 금융 상품에 그 돈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요. 저번 처음 시간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할 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소셜 연금이 바닥이 나서 내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라는 거짓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. 아직까지는 이 저축에 있는 연금을 쓰지 않고 지금 불어나는 금액으로 베이비 부모들한테 나가는 돈들을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우리 법이 변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이 연금의 원금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모두 100%를 받지 못하고 그거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이게 보험 상품 같아서 보험 상품을 한번 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나 이거 싫어 나중에 다시 되돌릴 거야.
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내가 지불한 것을 배상받기 시작하게 되면 한 번 배상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을 도로 물리기는 어려워요.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도로 물리는 게 아예 방법이 없느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그것에 대해 알아볼게요. 연금을 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내가 이것을 돌리고 싶다. 혹은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했다. 그런데 내가 '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돌리고 싶다.' 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제가 몇 개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처음은 우리 왜 코비드 19 할 때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을 잃으면서 은퇴를 결심하신 분들이 꽤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 경기가 좋아져서 '나는 다시 일을 해서 연금을 더 늦춰받고 싶어.' 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에요. "내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지금 사퇴하세요." 하지만 나는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습니다. 생활비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연금을 받지 않아도 제가 지금 충분히 저축한 돈 혹은 은퇴 자금으로 마련한 돈이 충분해서 굳이 지금 현재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생각하셔서 연금을 계속 늘리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이 네 번째 거는 재미로 제가 넣어 봤는데 미국 보험 박쌤 채널을 봤더니 '아 내가 너무 빨리 받았구나.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.' 하고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그럴 경우엔 과연 방법이 있느냐?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. 모든 사람한테 해 나가는 건 아니고요. 혜택 신청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단 신청하신 지 12개월 내에 신청한 경우 이것을 Withdrawal Social Security Retirement Claim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신청한 지 12개월 미만이신 분들이 이 부분의 혜택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? 첫 번째,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이 신청서 이름은 소셜 시큐리티 폼 521번이라고 합니다. 여기 보면 폼 SSA-521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렇게 생겼어요. 요걸 조금 늘려봐야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폼 SSA-521 되어 있어서 "어플리케이션을 되돌려 주세요." 합니다. 그래서 이름 적고 어떠한 베네핏을 되돌리고 싶으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적고 사인해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쓰여 있네요. 폼을 작성해서 로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져가고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 socialsecurity.gov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전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하실 수 있다. 여기 웹사이트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신청을 되돌릴 경우 이제껏 받은 베네핏 다시 갚아야 합니다.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했다.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B를 연금에서 떼고 받았다. 그럴 경우에는 그 뗀 금액도 돌려줌과 동시에 이때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놓아야 가능합니다. 그 점 이해하시고 두 번째 또 아셔야 할 것은 이 혜택 신청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신청한 모든 경우에 일생에 단 한 번만 쓰실 수 있다라는 점이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'연금 받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?'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.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. 단 이 full retirement age 지금 현재로서는 67세예요. 67세가 넘으셨고 70세 만기 정년 연금 나이인 70세, 67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요것을 Suspend Retirement Benefit Payment이라고 부릅니다. 보시다시피 만 70세까지 연금을 늦출 수 있습니다. 따로 아까처럼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서류는 없고요. 대신 소셜 시큐리티 우리 로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구두로 혹은 편지로 이 부분에 대한 접수가 가능합니다.
그럼 만약에 2월 달에 "내가 연금 멈추고 싶어요." 얘기를 했다면 자 그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 연금이 멈출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보험과 비슷하다 그랬어요, 연금은. 그래서 만기가 지난 사람 만기는 이미 내가 완전히 탈 수 있는 나이가 지난 사람이 내가 딱 중간에 멈추고 '돈을 더 나중에 받겠습니다.' 하게 되면 연간 8%의 이자가 붙습니다. 그래서 연금을 늘림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최대 연금을 미룰 수 있는 나이인 만 70 세가 되면 멈췄더라도 자동으로 연금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. 여기서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이 몇 개가 있는데요. 만약에 본인 연금 외에 배우자가 본인의 크레딧을 통해서 배우자 연금을 받았다. 일 경우에는 내 연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연금도 같이 멈춘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또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파트 B 프리미엄에 대한 것을 연금에서 떼고 받으신 분들은 이 파트 B 보험료를 이제부터는 개인 돈으로 내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주로 이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비를 자동 셋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3 개월에 한 번씩 집으로 "비를 내세요." 하고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연금을 받지 않고 석 달에 한 번씩 메디케어 파트 B 이 보험료를 내려면 사실은 그것도 참 부담스럽기도 해요. 그럴 경우에는 medicare.gov에 가셔서 본인 계정을 만드시면 자동 셋업 뱅크 어카운트에서 뺄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받는 SSI라고 하는 그 서플리먼트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SSI는 저소득층을 위한 캐시 보조 프로그램이죠.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967불보다 연금 미만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 967불까지 맞춰서 SSI를 받을 수 있고 커플 같은 경우에는 1,450불까지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이 500불밖에 안 된다. 나는 개인인데 500불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SSI 저소득이라는 것을 확인받으시면 960불 빼기 500불 467불을 SSI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SSI를 받으시는 분이 자 연금을 받는 것을 늦춰서 연간 8%를 늘리고 싶어요 했을 경우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 8%를 받음으로 인해서 SSI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연간 8%가 올라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니멈 리밋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게 되면 채울 수 없다라는 점 알아두셔도 괜찮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소셜연금 혜택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96%의 수혜자는 많은 수혜를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한 소셜 시큐리티의 룰이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RSS 자격증으로는 소셜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. 필요한 정보는 내가 사는 데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나의 full retirement age amount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상 수명 나이와 예상 근무 나이 그리고 현재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넣어보면 몇 살의 부부인 경우 언제 받는 것이 가장 많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클레임을 하는 옵션이 좋을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미 신청한 소셜국 혜택 연금뿐 아니라 메디케어 마음이 변해서 상황에 따라 심지어는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나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2025년도에 변한 소셜 연금 제도에 대한 동영상 예정입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.